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7초만 집중해 주세요. 사랑은 많이 주는 걸까요? 잘 멈추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결혼한 자녀와의 서운함을 따뜻한 거리로 바꾸는 법을 나눕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서울 영등포에서 혼자 지내는 황미자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제 저녁 김치통 뚜껑을 닫던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싸주세요. 짧은 한마디였죠.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달걀찜, 기름기 쫙 뺀 장조림까지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요. 고맙다는 말 대신 돌아온 건 부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정성은 부담이 되고, 왜 그 사랑은 간섭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이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멈추는 타이밍, 상처 없이 경계를 세우는 문장, 그리고 관계의 온도를 다시 데우는 일상의 루틴까지 가져가실 겁니다. 먼저 공감부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 냉장고에 반찬 하나 있으면 눈물이 핑 돌던 때가 있었죠.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해서 아들 내외 냉장고가 비었을까봐 자꾸만 장을 봤습니다. 바쁠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매주 반찬을 싸다 보니 어느 순간 내 하루의 목적이 반찬통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남아서 자주 버려요. 냉장고가 너무 꽉 차요. 그 말을 들은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정성은 그 집에 할 일이 되어버렸구나. 고맙다가 죄송하다로 바뀌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조용히 식는다는 걸요. 여기서 첫 번째 배움을 나눕니다. 사랑은 주는 양보다 멈추는 때가 더 중요합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요즘 뭐가 당겨? 입맛 없을 땐 뭘 먹니? 필요하면 말만 해. 내가 시간 날 때 꼭 해줄게. 이 한 줄이 지금 줄까 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의 필요가 먼저인 사랑이 오래 갑니다. 필요가 열리기 전엔 빈 그릇을 들이밀지 않기.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천천히 딱 그만큼만. 둘째 배움입니다. 서운함이 반복된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에서 나는 내 하루를 어떻게 채울까로. 반찬을 멈추는 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니듯 나를 채우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자식은 안도합니다.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산다. 흥미롭게도 바쁘고 즐겁게 사는 부모와 연락이 더 잦아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담이 사라지고 대화에 바람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 달력을 먼저 채우겠다고. 한 번의 문화센터 수업, 동네 걷기 모임, 주 2회 필사 자가도 나답게 꾸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꾸준함이 관계의 언어를 바꿉니다. 엄마, 그때 깍두기 생각나. 이런 요청은 진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셋째 배움은 말의 방향입니다. 조언 대신 질문, 지적 대신 이해. 왜 그렇게 했니?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많이 힘들었겠다.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 들어가면 자식의 마음은 자동으로 열린 문처럼 움직입니다. 오늘부터 단 세 문장만 기억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렇다니 내가 알게 되었네. 더 말해주오. 이 세 가지가 간섭을 존중으로 바꾸는 비밀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혹시 이런 마음 드시나요? 말로는 알겠는데 막상 멈추려니 허전해요. 맞습니다. 멈춤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자식 생각이 다시 메우기 전에 반드시 나의 루틴을 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허전함을 덜어주는 4가지 취미 선택법, 기분이 상하지 않는 거절 대신 제안 문장 5가지, 그리고 명절 생일 돌잔치처럼 감정이 요동치는 날에 쓰는 감정 보관 카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오늘부터 덜 서운하고 더 단단해지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은 이 콘텐츠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께 더 멀리 닿게 하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많이 주는 걸까요? 잘 멈추는 걸까요? 그 답을 당신의 목소리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한 뒤로 자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예전엔 퇴근길에 들러서 엄마 뭐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던 아이였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니 연락이 부쩍 줄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서운했죠. 그런데 그 서운함을 말하지 않고 꾹 눌러 담았더니 마음에 구멍이 하나씩 생기더군요. 내가 이제는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요즘 연락이 뜸하네. 바쁜 건 알지만 사실 조금 서운하더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전화하려다가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괜히 또 서운하게 할까봐 그냥 접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정을 꺼냈기 때문에 아들도 자기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었구나. 부모도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식의 마음만 헤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모릅니다. 감정을 꺼낸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용기였습니다. 여기서 2번째 배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먼저 채우는 부모가 자식과 더 오래 간다. 사실 반찬을 멈추고 나니 손이 허전했습니다. 습관처럼 마트로 가려다 발길을 돌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자식 냉장고만 신경 쓰는 걸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인생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필사 모임을 신청했어요. 책 한 줄을 옮겨 적는 일이 별거 아닐 것 같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희한하게도 자식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그 다음엔 걷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같이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바빠지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때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면 자식은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3번째 배움입니다. 간섭 대신 존중을 담은 질문으로 관계를 바꿔라. 자식에게는 해결책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라 하던 시절에는 대답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건 왜 그런 거야? 엄마는 몰랐네. 더 말해줘.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서울대 생활심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78%가 부모에게 바라는 건 조언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해결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지혜에서 더 깊어집니다. 둘째, 내 인생을 먼저 채워야 자식과의 거리가 건강해집니다. 셋째, 간섭 대신 존중을 담은 질문으로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 사과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식과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왜 오히려 멀어지는지, 이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동안 속으로만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로 서운하면 되나? 부모가 뭘 바래? 하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내가 바쁜 건 알지만 연락이 뜸하니까 사실 조금 서운하다.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은 놀란 듯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전화하려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덮은 적이 많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부모보다 담담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데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속상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꺼낼 줄 아는 부모가 훨씬 더 존중받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배움을 드립니다. 부모도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엄마는 내가 늦게 와서 조금 서운했어. 그때 내 말에 마음이 상했어. 이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짜증 내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리학자 브랜들린 리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부모일수록 자녀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해해 주고 싶은 존재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과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그 옷은 좀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가볍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별 뜻 없는 농담이었는데 그 후 며느리가 자리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생각하니 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싶더군요. 그때 제가 이렇게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내가 한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하버드 의대 가족치료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먼저 사과한 경험이 있는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더 존중한다고 합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샤 라이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과는 사실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열게 하는 문이다. 맞습니다. 부모가 그땐 내가 잘 몰랐네.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은 평생 내 부모는 멋진 사람이다 하고 기억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배움이었습니다. 감정을 꾹 누르지 말고 담담히 표현하기. 부모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용기 가지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오히려 멀어지는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갈 때마다 반찬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살림살이 이야기도 슬쩍 꺼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도와준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왜 아이들은 점점 거리를 두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한 집안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집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면 자식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아직 우리 집을 완성할 기회도 못 받고 있다. 실제로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도와주신다고 하시지만 저희 집에는 너무 낯선 방식이에요. 도움보다는 감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여섯 번째 배움을 드립니다.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오히려 멀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우리 집처럼 편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고요?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시댁 처가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안 지키는 관계보다 잘 지키는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부모가 너희 방식도 괜찮아 하고 조용히 인정해 줄 때 진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미국 가족 치료사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진짜 친밀함이 시작된다. 맞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인정, 지도 대신 존중. 그것이 자식과 부모가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저는 반찬을 싸다 멈춘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다가가도 자식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일 수 있구나.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됩니다. 그 사이에 따뜻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오늘 나눈 6가지 배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사랑을 증명하려고 계속 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 기다려 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먼저 채우기.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길수록 자식은 오히려 먼저 다가옵니다. 간섭 대신 존중 담은 질문하기. 그럴 수도 있지. 더 말해줘 같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꼭 참고 있지 말고 담담히 내 마음을 말할 때 자식도 마음을 엽니다. 부모가 먼저 사과할 줄 알기. 사과는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열어주는 문입니다. 경계를 인정하기. 자식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도 괜찮다 하고 조용히 지켜봐 줄 때 친밀함이 자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삶이 충만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미있게 살면 자식은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중을 담아 다가가면 자식은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면 관계는 평생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임무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이다. 맞습니다. 이제는 반찬통보다 더 맛있는 내 일상을 채워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 걱정보다는 나의 하루를, 서운함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먼저 돌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안심이자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길 기도합니다.